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 세기를 넘게 살다 보니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토록 평온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까? 혹은 어떻게 해야 집안이 화목하고 복이 들어옵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 인생의 큰 진리는 거창한 철학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잠자고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장 은밀하고도 소중한 공간, 바로 침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무심코 배치하는 거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여러분의 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침대에 누웠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훤히 비치는 곳에 거울을 두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소리 없는 범죄자를 방 안에 들여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울을 그저 얼굴을 가다듬고 옷매무새를 살피는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세련된 인테리어를 위해 벽면 전체를 거울로 채우기도 하지요. 하지만 100년을 산 이 노인의 눈에는 그것이 참으로 위태로워 보입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집안에 물건 하나도 마음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물건에는 저마다의 기운이 있고, 특히 거울은 인간의 영혼과 에너지를 반사하는 아주 강한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침실은 어떤 공간입니까? 하루의 피로를 풀고 밖에서 묻혀온 온갖 번뇌를 내려놓는 곳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가장 무방비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기운이 다시 채워져야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침대 바로 앞에 거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잠든 사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기가 거울에 부딪혀 다시 튕겨나가거나 거울 속의 차가운 기운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자극하게 됩니다. 제가 평생을 공부하며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유 없이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자녀들이 방황하며 집안의 병자가 끊이지 않는 집들을 가보면 묘하게도 침실의 기운이 뒤틀려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거울이 부부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을 때 그 집안의 화목은 깨지기 쉽습니다. 거울은 하나를 둘로 만드는 속성이지요. 한 침대에 누운 부부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면 그것은 마치 제3자가 방 안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은 산만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마음이 밖으로 돌게 되며 결국 이별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이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할 때입니다. 겉모양을 가꾸는 거울보다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공간의 질서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침실에 잘못 놓인 거울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가구의 배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그까짓 거울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나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아주 작은 배려와 실수에서부터 평온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휴식을 방해하고 배우자와의 깊은 유대를 방해하는 그 차가운 유리 파편을 치우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살아온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인생의 조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제가 거울의 배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하필 거울이 우리 삶의 기운을 그토록 흔들어 놓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어떤 구체적인 해를 끼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사회적 지위, 체면, 겉모습, 이런 것들을 지키느라 우리 영혼은 늘 지쳐있지요. 그래서 잠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우주의 생기와 합일되는 시간입니다. 동양의 호전적인 지혜에서는 사람이 잠들 때 영혼의 일부가 몸을 떠나 안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거울이 정면에서 나를 비추고 있으면은 돌아오던 영혼이 거울 속에 허상에 놀라거나 기운이 분산되어 버린다고 믿었지요. 현대 심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고 시각적인 자극을 극대화합니다. 어두운 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눈을 떴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움직임이나 희미한 형체는 뇌에 미세한 긴장감을 줍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불안할까 하는 마음의 근원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깊은 수면, 즉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인간의 인내심은 바닥이 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날이 서고 배우자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게 되죠. 가정이 흔들리는 비극은 결코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쌓여 만들어진 피로한 마음이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학자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친구는 유독 아내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좋고 자식들도 잘 컸는데 안방만 들어가면 숨이 막힌다는 것이었지요. 제가 그 집에 가보니 침대 머리맡 벽면 전체가 화려한 붙박이 거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 거울을 가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친구는 반신반의하며 두꺼운 천으로 거울을 덮었지요. 한 달 뒤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교수, 신기하게도 아내와 대화가 다시 즐거워졌네. 밤에 깨는 일도 없어졌어.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의 질서가 회복되면서 마음의 여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거울은 차가운 금속과 유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거울은 기를 흡수하기보다 산란시킵니다. 거실이나 현관에서 적절히 쓰이면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포근해야 할 침실에서는 그 차가움이 따스한 온기를 앗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50줄에 들어서면은 기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웬만한 부정적인 기운도 이겨내지만은 인생의 후반전에는 작은 균열에도 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려한 보석을 사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무풍지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치는 화려한 장식보다 거울을 치우고 난 뒤 찾아오는 깊은 정적을 사랑하십시오. 허상은 실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거울 속의 내가 아닌 옆에 누운 배우자의 숨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재물이 쌓이고 가도가 평안해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너무나도 번잡합니다. 사방이 거울처럼 우리를 감시하고 비추고 있지요. 적어도 여러분의 안방만큼은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내일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왜 하필 거울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비극의 씨앗이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인생을 100년 넘게 살다 보니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견고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지 절감하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가을이라 불리는 50대 이후의 부부관계는 더욱 그러합니다. 침실에 놓인 커다란 거울은 단순히 사물을 비추는 유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교와 비판의 눈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부스스한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늙어감과 초라함을 마주합니다. 나도 이제 다 갔구나 하는 상실감은 곧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로 화살이 되어 돌아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거울이라는 증폭기를 통해 방안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독일에 머물 때 보았던 노부부들의 침실은 참으로 소박했습니다. 그곳엔 화려한 전신 거울 대신 가족의 따뜻한 사진이나 작은 등불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그들은 거울 속에 허상을 보기보다 서로의 눈을 맞추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반면 현대 우리네 침실은 어떻습니까? 세련미를 강조하며 침대 맞은편에 커다란 화장대 거울을 두거나 붙박이장의 통유리 거울을 답니다. 이것은 풍수적으로 투충텐초이라 하여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실제의 나와 충돌하는 형국을 만듭니다. 이 충돌은 곧 부부간의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거울이 비치는 방에서 잠을 자면 예민해진 신경 탓에 서로의 작은 코골이나 뒤척임에도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잠을 설친 부부는 대화가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든 자리에 오해가 싹됩니다. 거울은 본래 하나를 둘로 나누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한 마음이어야 할 부부의 기운이 거울에 의해 갈라지면 마음은 밖으로 겉돌게 되고 집안은 온기 없는 얼음장처럼 변해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제게 묻습니다. 교수님, 요즘 세상에 그런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마음의 생태학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안방 거울을 반드시 수건이나 비단천으로 덮어두었던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기운에 대한 예의였고 배우자의 가장 흐트러진 모습을 지켜주려는 배려였습니다. 거울이 모든 것을 낱낱이 비추고 있으면 인간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긴장이 계속되는 방에서 어떻게 사랑과 신뢰가 싹틀 수 있겠습니까? 특히 고독감이 깊어지는 중년의 나이에 침실의 거울은 때로 우리를 환상으로 유혹합니다. 현실의 배우자보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욕망이나 외로움에 더 집중하게 만들지요. 그렇게 마음의 균열이 시작되면 가도는 불안해지고 평생 쌓아온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와 만사성 자허 만스정이라는 말은 결코 낡은 구호가 아닙니다. 집안의 중심인 침실에서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게 단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져가는 인연을 붙잡는 첫걸음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화려한 당신의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서 함께 늙어가는 배우자의 손을 한 번 더 잡으십시오.
거울을 치우거나 가리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어쩌면 벼랑 끝에선 당신의 가정을 구하는 신의 한 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서로의 진심만을 비추는 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기운을 바로잡고 다시금 집안의 평온과 복을 불러들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인생의 후반전인 50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방 안에 물건이 많으면 기운이 탁해지듯 침실에 잘못 놓인 거울 하나가 우리의 영적 안식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침실에서 거울을 아예 치우는 것입니다. 만약 화장대가 꼭 필요하다면 침대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배치하십시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뇌는 비로소 완전한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파트 구조상 붙박이 거울을 치울 수 없는 처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빌려보십시오. 예쁜 천이나 가림막으로 거울을 덮어두는 것입니다. 잘 때만이라도 거울을 가려주면 거울에 차가운 기운이 잠든 이의 생기를 뺏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내 영혼을 보호하는 심리적 방어막을 치는 일입니다. 또한 거울뿐만 아니라 침실 안에 다른 물건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침대,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두고 텔레비전을 크게 설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전자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위적인 빛과 소음은 거울만큼이나 가도의 화목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밤이 되면 방은 어두워야 하고 정적이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격조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삶이 고단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흔히 밖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답은 늘 내가 머무는 공간에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날, 혹은 마음이 한없이 우울한 날, 거울 속에 일그러진 내 얼굴을 보며 한숨 짓지 마십시오. 대신 거울을 가리고 조용히 촛불 하나를 켜거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배우자와 차 한 잔을 나누십시오. 거울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로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채워질 것입니다. 제가 평생 강조하는 삶의 태도 중 하나가 경천해인 징텐 아이렌입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이 마음은 내가 사는 공간을 정갈히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쁜 기운을 내뿜는 물건을 과감히 버리고 소중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입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잠드는 곳에 거울 하나를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집안의 갑작스러운 불행을 막고 흩어졌던 가족의 마음을 다시 모으는 비결입니다. 비우십시오. 그러면 그 빈자리에 건강과 화목, 그리고 예기치 못한 행운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이제는 허상을 비추는 곳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잉태하는 성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침실의 거울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느덧 우리 인생 전반을 관통하는 지혜로 이어졌군요.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결국 우리 삶의 모든 풍파는 안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가도가 불안한 이유는 밖의 경제적 상황이나 타인의 비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편안해야 할 안식처에서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침실에서 거울을 치우고 그 자리에 정적과 평화를 채우는 일은 단순히 가구를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지는 것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옮기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거울 속의 화려한 겉모습은 세월 앞에 장사 없지만 거울을 치운 뒤 마주하는 부부의 깊은 신뢰와 평온한 수면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인생의 50줄에 들어서면 이제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살에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주름 속에 깃든 삶의 향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공간을 존중하십시오. 어수선한 침실, 나를 비추며 끊임없이 자극하는 거울, 무분별하게 놓인 물건들은 여러분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정갈하게 정돈된 방, 거울에 간섭 없이 고요하게 흐르는 공기는 여러분을 기품 있는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가 머무는 공간의 기운을 먼저 배웁니다. 부모가 평온하게 잠들고 서로를 아끼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뿌리를 갖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리로 된 거울은 잠시 가려두거나 치울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울은 매일 아침 닦아야 합니다. 질투, 미움, 조급함이라는 먼지가 마음의 거울을 덮으면 우리는 소중한 인연을 몰라보고 헛된 허상만을 쫓게 됩니다. 침실의 거울을 정리하듯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도 하나씩 정리해 보십시오. 나를 무시했던 사람에 대한 원망,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의 숙면을 방해하는 마음의 거울들입니다. 교수님, 정말 거울 하나 바꾼다고 인생이 바뀔까요? 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바뀝니다. 작은 질서가 큰 평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의 침실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를 빤히 비추고 있던 거울을 가리고 그 정막 속에서 배우자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아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의 연결이 수억 원의 재산보다 여러분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 단순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히 걷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방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거울 속의 허상이 아닌 실질적인 평화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눈을 감아도 불안하지 않은 오직 따뜻한 기운만이 감도는 그런 밤을 맞이하십시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성과 평안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